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함익병입니다. 일반인으로서 이런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영광스럽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네요. 앞선 회견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서둘러 개혁신당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슬프르게 정부를 비판하고 억지로 어렵게 겨우겨우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권한 대행을 또 비판하고 또 다른 탄핵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좌우의 끊임없는 대결 구도 하에서 작지만 우리 개혁신당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기 대선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결코 서두르는 게 아니다라는 느낌을 방금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뒤에 지금까지 저희들은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모색했지만 불가피하게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작은 정당이지만 큰 선거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개혁신당에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의 대선 후보를 미리 선출을 했습니다.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나라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지만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 그 당시 기존 정당에서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에 대선 후보를 정해나가는 과정이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불가피한 점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후보 경선을 실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해서 7,346명의 77,346명의 저희들 당원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투표를 시행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예비 경선 과정 중에 많은 후보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의미로 여러 가지 선거제도를 준비했지만 준비가 부족했던 점도 있어서 단독 후보로 이준석 의원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 3월 17일 양일에 걸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도움을 받아서 인터넷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부로 종료된 찬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7,364명의 저희 당원 중에서 39,914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 참가율은 51.59%입니다. 이 중에 찬성은 37,046명으로 찬성 비율은 92.81%이며 반대는 2,868명으로 비율은 7.19%입니다. 찬반 투표 결과 이준석 단독 후보가 51.59% 투표에 92.81% 찬성으로 개혁신당의 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좀 더 많은 후보들이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단독 후보로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91.81%라고 그러면 이게 개인 정당이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서 또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선을 준비했던 저희 입장에서는 참여하지 않은 한 48% 정도의 당원들의 뜻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라는 것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조기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의 후보로서 열심히 국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선 과정 중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48% 당원들의 뜻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통 큰 정치인으로서 조기에 이루어지게 될 미래 대선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과 기대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준비하기 전에 사실 저희들이 워낙 작은 정당이고 탄핵을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아니라 탄핵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정당으로서 아무리 작은 정당이지만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좀 일찍 저희들이 선거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당의 뜻이라기보다는 바깥에 있는 저 같은 외부 인사들이 당을 아끼는 마음으로 먼저 아이디어를 냈었고
당에서도 대선 기획단을 만드는 거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중에 당내에 너무 조급하다라고 얘기하시고 반대 의견을 내신 분도 있지만 작은 정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예비 후보 경선, 그다음에 본 경선 두 가지 선거를 준비를 하고 룰도 만들어 뒀었는데 단독 후보라서 할 수 없이 그냥 한 번에 후보의 가부를 묻는 그런 투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쉬운 점이기도 하고 또 함께하지 못했던 다른 생각이 있었던 후보분들에게는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되기 전에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네. 그 선재가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21대 대선이 두 달 뒤에 열리든 아니면 2년 뒤에 열리든 이준석 후보가 계속 대선 후보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준석 의원이 후보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만일에 헌재 판단의 대선 탄핵 소추가 기각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선거 때는 다시 후보 경선이 있을 겁니다. 이준석 의원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전에 네. 당은 이제 선거리 체제로 넘어가야죠. 네. 이준석 의원도 참여를 한 선관위에는 선거 대책할 때는 후보는 후보로서 참여를 하겠죠. 예. 당에서는 선거대책 본부를 만들고 총괄선대본부장을 또 모셔와야 되고 총괄선대본부에서 만들어지는 대선 캠프를 차려야 되겠죠. 그 시점이 내일부터인가 아니면 탄핵 여부가 결정난 다음 탄핵 여부가 결정돼서 시작해야죠. 탄핵 여부가 결정되면 바로 당은 대선 체제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개인 정당으로 비춰질까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경선 과정 중에 많은 후보들이 참여할 수 있었기를 바랐는데 시간상 촉박했고 그다음에 당선의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참여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비 경선의 룰도 컷오프 라인을 10%에서 7%에서 낮추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원래 으뜸당원, 다른 당에서는 책임당원이라 그러기도 하고 권리당원이라고도 하죠. 당비를 낸 당원들에게만 투표권을 주자 그랬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일반 당원, 그러니까 당에 당적을 둔 모든 분들한테는 투표권을 똑같이 나누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문호 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촉박하고 해서 단독 출마가 된 거에 대해서는 개인 정당, 1인 정당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있겠다, 아쉽다라는 느낌은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있었죠.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되게 강화되고 있는데 네. 지금에서 이런 선택이 당에서 뭉치도 어려운 상황인데 허나 대표님하고 당 내부 갈등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허나 대표님하고 화해 갈등을 해야 되나요? 그게 마치 이준석 의원이 갖고 있는 그 외부에 비치는 정치적인 역량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 저도 안타까움으로 봤습니다. 허은하 대표도 개인적으로 제가 친분이 있고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이유로 그 내분이 벌어지게 된지는 저는 이제 내용은 잘 모르죠. 정치 현황에 내가 직접 개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선을 치르게 되는 과정 중에 다 이제 대선 후보는 본인의 모든 것에 그 역량을 총발휘해서 안고 가고 품고 가고 같이 가야 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같은 사람들끼리 한 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은 당연히 이준석 후보가 해야 되겠죠. 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순서 거의 투표율로 선출되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당원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약간 순간에 막히신 문제인 것 같은지 아니면 어떤 다른 분들하고 있는지. 이제 책임 당원, 우리는 어떤 당원이라 하는데 당비를 내시지 않은 분들이 절반이고 전체 7만 7천 명 중에 한 2만 5천 명이 어떤 당원이고 나머지 5만 명 가까이가 일반 당원인데 이제 이번 가부 투표는 모든 당원들에게 물었기 때문에 한 표를 물어봤기 때문에 50% 참여율이면 아마 어떤 당원에는 윤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았겠죠, 당원 내에서. 그렇긴 하지만
일반 당원도 50% 가까이 지지를 보내줬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표의 의미라는 것은 후보가 된 사람이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선거 관리를 했던 그 책임자로서 느끼면 뭐냐면 48%의 적극적이지 않은 당원도 있었다.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투표를 하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나는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 의미의 기권자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 48%의 의미를 이준석 후보는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본인이 그런 분들을 더 설득하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나 유권자분들에게도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역량과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잘 채울 수 있는 조력자들을 많이 모시는 것이 이준석 후보가 해야 될 또 큰 책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네. 네.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은 어쨌든 이 입장 발표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좀 있으세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혀 그런 컨택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오늘 공식적으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의 후보로 당선됐다는 것을 알려주면 통보를 보내는 걸로 그다음에 정책 일정을 윤석 후보가 알아서 잘 하겠죠.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연락이 없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또 선거에 참여할 의사도 없는 사람이고 어떤 공적에도 나서지 않을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기득권 세력 어떤 의미에서 의사라는 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왜 정치에 나서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게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먼저 있었던 민주당의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서 보통 사람이 보통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죠. 최상목 부총리의 그 역할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또 힘들게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어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질 것이고 그 과정 중에 다음 선거는 준비가 될 거고 오늘 기각된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하긴 하겠지만 헌정체제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예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1, 2주 안에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 시간을 못 참아서 저렇게 날선 비판을 또 하고 탄핵을 또 다시 얘기하는 걸 보면 이거는 저는 우리 정치에 대해서 너무 냉혹하다. 어려운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가 핵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감시 대상 국가가 되고 있는 것을 2달이나 모르는 상황이 왜 벌어졌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고 일방적으로 권한 대행만 비판하고 탄핵을 또 입에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사람이 일상적으로 현재 최상목 권한 대행을 보면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될까요? 없는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 좀 부족하더라도 참고 견뎌주자. 이게 일반인의 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개혁신당과 어떠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남들이 볼 때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회색으로 보일 겁니다. 기회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통의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기다려주자, 참고 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정당이 어디냐? 저는 현재로서는 개혁신당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작은 정당이지만 제가 돕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도움이 개혁신당에 큰 도움이 될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보통 사람들이 보통의 시선으로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날선 비판보다는 품고 같이 가는 그리고 국익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정당의 기본 밑바탕이 개혁신당에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 당의 후보가 된 이준석 후보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공당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짧지만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보다 좀 중도적이고 안정적인 사람들에 대한 시선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애정도 보여주시고 지지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회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